양대항공사 구출 작전. 항공업계 분위기 마치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이 폭풍에서 양대항공사를 구출해줄 키 플레이어들이 거론이 됐는데 이게 양대항공사 미래에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아나에게 이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여요. 예, 금호석유화학은 호남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금호그룹이 이제 박삼구 회장이 형이고 동생이 이제 요 동생 박찬구 회장인데요. 금호석유화학은 굉장히 알짜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정도 되고 주가는 지금 한 10만 원쯤 되거든요. 부채 비율도 한 90%고 굉장히 우수한 회사인데 이 박삼구 회장이 이제 그 대한통운과 그다음에 대우건설 인수할 때 이 동생은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건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형은 굉장히 저돌적인 경영 스타일이고 동생은 굉장히 촘촘하고 치밀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금호석유화학은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11% 가지고 있고 그 형이 가지고 있던 그 33%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더라도 동생인 박찬구 회장의 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인수하는 기업도 박찬구 회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대해야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호남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였기 때문에 새해 후보 중에서 뭐 SK, 뭐 하나, CJ, 그다음에 호반건설이 또 우수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4의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이 굉장히 현금 동원 능력은 그만큼 없습니다. 금년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 아시아나에 1조 3천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이 당장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아주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하고 있고 아시아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 한 2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찬구 동생 회장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금호석화의 움직임에 인수 후보자들도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텐데요. 변호사님, 이번 인수전 어떻게 흐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물 위에서 수면 위에는 좀 조용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한 인수 합병전이 내부적으로 이제 팀을 만든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SK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나항공에 어떻게 보면 기름을 70% 이상 대고 있고 또 한화 같은 경우에도 이 한화의 이 항공우주 산업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그리고 또 애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항공산업에 대한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나아가 CJ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자금 동원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가 같은 이 아시아나 그룹의 패밀리로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석유화학 그룹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총알도 없고 인수할 의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 손은 안으로 휘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끈끈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 같은 형제끼리의 어떤 협력 관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항공으로 얘기를 좀 옮겨볼게요. 지금 이제 한진그룹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조원태 사장의 처지에서는 이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의 도움이 좀 절실해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조정호 회장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조양호 대양 회장 장남이 있고요. 동생이 차남이 조남호 한진중공업입니다. 최근에는 한진중공업이 굉장히 실적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수호 삼남이 이제 한진해운 사장인데요. 2006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남이고 막내가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인데요. 메리츠금융 회장은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이 2002년도에 사망했을 때 오히려 유언장이 조작이 되었다고 해서 형을 소송까지 했던 막내 동생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도와달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유언장 조작이었는데 메리츠금융도 금산법에 의해서 금융자본이 비금융자본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면 금산법의 24조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또 백기사나 우호적인 세력, 또 흑기사, 적대적인 세력에도 할 수 없다. 중립을 지키겠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조정호 회장이 이 한진그룹에 도움을 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아가신 조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4명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324.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장남과 세 번째인 그 조수호 네. 그 전 회장이 서로 친분이 두텁고 그 반면에 이남하고 사남인 존하모, 조정호 이 두 분이 이렇게 가까운 반면에 서로는 정말 건너기 힘든 벽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였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메리츠 금융회 조정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네. 실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고 또 법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산법상의 5%의 저지 조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사실상 넘보기 어려운 그런 법률적인 어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긴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100% 아니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마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도 한기를 걸어왔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형제 간의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막내 동생이지 삼촌한테 도와달라고 좀 얘기하더라도 네.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 소송에 유언장 소송 관련됐기 네. 때문에 앙금이 남아 있고 네. 메리츠 금융이 굉장히 알차게 기업을 해왔지만 이렇게 형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동생이 도와달라는 이 상황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법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도와주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가 담긴 대한항공을 잘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뭐 법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도 도와줄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한항공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면서 어떻게 대한항공을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 항공사 피는 과연 물보다 진할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